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명리학 강의하는 일석 유용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재 60페이지 대운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철학관을 현재 운영 중인데 일반인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해요. 저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어디 철학관에 갔더니 또는 어디 무당한테 갔더니 대운이 들어왔다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그 대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대운이 살고 있는 거죠. 이 대운이라 하면 이 팔자의 사주팔자가 이렇게 오늘 2023년 2월 17일 현재 15시 45분에 출생하면 이렇게 사주팔자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대운이라는 것을 살게 돼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대운이라는 것을 살고 있는데 이 철학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간혹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혹하는 멘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운인 것처럼 말씀한다는 거죠. 이 좋은 운은 기운이라 하는 거지 대운이라 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운은 흉운이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그런 미적지근한 운은 그냥 소강 상태의 운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운이 무조건 좋다? 아니죠. 아주 안 좋을 수 있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좋은 운을 만나면 탄탄대로의 어떤 삶을 살 것이고 흉운 그러니까 안 좋은 운을 만나게 되면 뭔가 삐걱거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손님들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주가 년, 월, 일, 시 이렇게 사주가 정해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자가 팔자가 정해지는데 이것은 저는 사람들 말할 때 자동차의 비유를 많이 해줍니다. 이 사주팔자는 자동차요. 그리고 오늘 학습할 대운은 그 자동차가 가야 될 길이 됩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가 아주 고급 세단으로 나왔다면 그 대운의 영향을 조금 덜 받게 돼요. 대운 영향을. 왜 차가 이미 고급 승용차니까 어떤 자갈밭도 잘 갈 것이고 오르막길도 힘있게 잘 올라갈 것이며 그냥 기복이 많이 없죠. 사주팔자가 좋은 팔자가 태어나게 되면.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일반인 사주팔자들은 대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운은 10년을 관장하게 됩니다. 10년. 그래서 큰 운이라고 해서 대운이라고 할 뿐이지 이것이 좋은 운이어서 대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 이 연마다 일어나는 이거를 태세라고 합니다. 태세. 예, 태세라고 말해요. 클 때자, 해세자, 큰 해다. 태세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오늘은 뭐 대운에 대한 수업이니까 대운에 대한 것만 말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하고 운을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10년 운이 이 대운이 좋다면은 길이 좋은 길을 갈 것이고 그러지 않다면은 뭐 자갈밭이나 오르막길이나 진짜 개똥 같은 어떤 운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운이란 걸 어디서 나오냐? 이 사주팔자가 정해지면 여기 월에서 나옵니다. 월에서 대운이 나오게 돼요. 월에서. 그래서 내가 유용수는 남자이기 때문에 가령 오늘 태어났다면 이것은 양인가요? 음인가요? 걔는 음이죠. 음이기 때문에 역행하게 됩니다. 남자가 개년에 태어나게 되면 음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을목이 있을 것이고 정이 있을 것이고 기가 있을 것이고 신이 있을 것이고 기가 있겠죠. 이때 연도에 남자가 출생하면 역행,
남자가 그런데 양년에 출생했어요. 양년에. 가령 갑, 병, 무, 경, 임. 양년에 출생하게 되면 순행하게 되는 겁니다. 순행. 이 이치로 대운이 산출돼요. 대운이. 그런데 이 개년에 여성분이 태어났다. 여자가. 그러면 여자가 이 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는 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가 아닌 작년이 이민년이었잖아요. 이민년. 이민년에 여자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때는 역행이 되는 거죠. 이게 내용이 뭐냐 정리를 하자면 출생 연도에 천간이 글자가 중요해요. 이 글자가. 이 글자에 이게 양이냐 음이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천간과 지지, 음양오행에서 배웠죠. 개수는 음간입니다. 음간.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다면 월에서 나오는 것이 순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음간이 음년인데 남자가 이때 출생자가 남자다라고 한다면 이 운이 거꾸로 역행한다는 거죠. 거꾸로 역행을 어떻게 하냐? 육식갑 때 배웠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자라면 병인 다음에는 정묘, 그 다음에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이렇게 순행하는 거고, 가령 남자가 이때 태어났다. 남자라면은 병인 전에는 을축이 돼요. 그 다음에 갑자가 되고. 왜? 그래, 역행이니까 뒤로 가야 돼요. 뒤로. 병인 그 뒤로. 얘는 순행이면 병인 다음에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역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계해, 임술 이런 식으로 역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때도 제가 사주팔자 산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만세력 어플을 많이 사용하세요. 요즘 시대의 명리학자들은 그 실제 인터넷에 올린 거 보면 그때 만세력 복사를 해서 올리고 그러거든요. 또 어떤 철학관 갔더니 만세력을 컴퓨터에서 입력해가지고 만세력 책 안 보고 그거 보고 그냥 그걸 출력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솔직히 명리학을 그냥 보러 가는 손님이나 재미로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통 명리를 한다면 뽑을 줄은 알고 왜 이 운이 역행인지 순행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 사주 공부를 했다고 할 텐데,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 이 이론만 알고 계세요. 왜 그렇게 나오게 되는지 이 이론만 알고 계시되,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더라도 이렇게 해서 대운이 나오는 거구나. 왜? 이 내 팔자에서 나온 거예요. 이 대운은 내 팔자에서 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남자인데 양년에 태어났냐 또는 음년에 태어났냐, 여자인데 양년에 태어났냐 음년에 태어났냐, 이거에 따라서 순행이냐 역행이냐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던 사주팔자는 51만 가지 되는데 남녀에 따라서 운이 역행이냐 순행이기 때문에 그 팔자의 가지수가 123만 120, 30만 가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대운수 나이가 변동되는 시점이 또 있어요. 또 그것도 우리가 어플에서 착실하게 다 적어줍니다. 몇 세 때 운이 바뀌고 몇 세 때 운이 바뀌고. 그러나 그 우리 만세력에 적혀있는 지금 몇 가지 어플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어플들 다 봤을 때 전부 다 우리 원각 만세력이나 컴퓨터 만세력에 나와 있는 그 조그만하게 적혀 있거든요. 몇 세의 운이 바뀐다고. 그걸 그냥 그대로 적어놓고 사용하더라고요. 실제로 연나이로 따지면 오차가 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방법하고는.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만 제가 나열해 드릴게요. 이 명리학의 만세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기에 보면 몇 시에 절입이 된다고 써져 있어요. 가령 입동이라면 뭐 9시에 절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9시부터 30칸이 이렇게 있어요. 30칸. 이렇게. 예, 이렇게 30칸이 있는데, 이 30일을, 왜 30일이니까, 우리 한 달은. 그랬을 때, 이 일일을 4개월로 계산합니다. 4개월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 3일이 모이면 1년이 되는 거죠. 1년이. 4, 3, 12에서 12개월이니까. 그리고 1시간을 5일로 잡습니다. 5일로. 그래야지만이 24시간일 때 4개월이 되는 거예요. 24시간일 때. 5, 8에, 잠깐만요. 1시간을 24시간을 곱하면 5, 20, 100일 했다가 5, 4, 20, 120일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1시간을 5일로 계산해가지고 출생시에 따라서 대운수를 정확하게 하다 보면 우리 원각 만세력이나 일반 만세력에 있는 숫자보다 대부분 한 살이 플러스가 돼요. 한 살이 플러스. 이제 똑같은 경우도 있는데 연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나이. 만나이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이제 2023년부터 만나이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명리학은 연나이 몇 세 때 연나이 해보면 어떤 오차들이 많아져 버려요. 언제 출생이냐에 따라서 연나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이가 바뀌기 때문에 연나이로 현재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만세력에 적혀있는 시간보다 약간의 변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손님이 내 방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장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한테 조언을 구한단 말입니다. 이 장사를 하려는데 뭐 50만원, 100만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매덕 투자해서 삽니다, 요새는. 뭐 많게는 막 10억 단위 넘어가기도 하고 최소 뭐 5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저희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러 와요. 근데 대운이 언제 바뀌는지 현재 운이 안 좋다면 좀 몇 년 있다가 하라든지 이거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다면 만세력에 나와 있는 적어져 있는 그 숫자는 약간의 오차가 있으니까 지금 이 방법대로 사실 계산해야 돼요. 이 방법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어디 나와 있냐면 고서인 산명통에 나와 있습니다. 산명통에.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인용을 해서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산출해줘야지만이 몇 세, 몇 월에 이 사람의 운이 바뀐다까지 정확히 알아버려요.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최소한 우리 내방하는 사람이 저희한테 상담료를 냈고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질문할 때 명확히 답변해 주는 거죠. 물론 사주팔자의 길이냐 흉이냐를 먼저 보는 게 먼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거 계산하기 싫다면 어떤 만세력은 유료 만세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계산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디 만세력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그러기 좀 하기 뭐하면은 플러스 1을 하십시오. 제가 10명을 보면 8명, 9명은 전부 다 플러스 1이 돼요. 예. 똑같은 경우는 조금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운을 산출하는 방법이고 이 대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월에서 나온다. 또 양남음녀는 이게 남자가 양으로 태어났고 여자가 음으로 태어났으면 순행. 남자가 남이면 그건 역행 이란 것을 인지하시고 숙지하셔서 꼭 만세력 어플을 보고 산출을 하시는 것도 뭐 여러분들 뭐 자유사항이지만 정말로 내가 맹생학을 정말로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한다면 이 부분들까지 전부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산출하시는 게 정말 고수가 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오늘 수업은 대운에 대한 거니까요. 다음 시간 다음 교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